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6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6.25 전쟁 당시 고귀한 생명을 바친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보훈 행사가 곳곳에서 개최됐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퀸즈 플러싱 키세나팍 안에 자리를 잡은 한국전 참전비. 제향군인의 회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 참전비 주변을 정리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나란히 세워놓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제향군인의 회원, 뉴욕 총영사 등이 6.25 행사에 참석해 참전비에 헌화하며 고귀한 생명을 바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d it's a great honor that they invite me and my colleagues to these special events. And we are proud and honored that we were part of the best military forces in the world to save Korea from communism. 6.25 발발 65주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이런 한미동맹의 중요성, 그 다음에 우리가 겪어온 그러한 고난이 결국 우리의 성장을 이루는 이러한 커다란 토양이 됐다는 그런 자부심을 또 느껴봅니다.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한 연회장에서도 6.25 참전 65주년 기념 한미 합동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지키자 피 흘려 얻어진 소중한 자유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미국과 한국 참전 용사들이 자리를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의 국군이 어떻게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라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겠습니까? 한편 뉴저지 포트리에서도 6.25 65주년 행사가 열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채널 K 뉴스 금호은기입니다. 전면 중단됐던 미 비자 수속과 발급이 보름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비자 인터뷰 예약이나 인터뷰가 현재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방국무부는 어제 한국 서울을 포함한 미 대사관 39곳에서 중단됐던 온라인 비자 수속 및 발급 절차가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온라인 비자 발급 시스템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외 미 공관들에서의 비자 발급이 중단된 지 보름여 만입니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도 현재 미 비자 신청서 접수를 다시 시작했고 인터뷰 예약과 인터뷰도 재개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비자를 변경해 한국 방문 시 새 비자를 받아야 하는 한인들도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예약하고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들의 경우 신규 영입보다는 연임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자문위원 수도 다소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차세대 젊은층 위원회 수는 늘었습니다.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 협의회 인선 결과 지난 16기에 비해 기존 자문위원회 연임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신규 자문위원회 진입 비율은 크게 낮아지는 등 위원 교체 비율이 저조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17기 뉴욕 평통에 따르면 16기 자문위원 174명 가운데 연임된 위원은 116명으로 약 66.7%로 집계됐습니다. 16기 인선 당시의 연임 비율인 약 53%보다 10%포인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신규 자문위원은 모두 55명으로 전체 17기 위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2%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차세대로 분류되는 40대 미만의 자문위원 수는 16기 11명 6.3%에서 17기 32명 18.7%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반면 여성 자문위원은 16기 36명 21.8%에서 17기 33명 19.3%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부당한 대우와 환경에서 근무했던 네일살롱 종업원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연방노동부는 한국어로 된 네일살롱 종업원 권리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내일사롱 종업원 임금과 근로시간에 관한 권리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번역된 이 전단지는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추가 근무수당 규정,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서비스 제공 시 건강과 안전 유지 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단지는 특히 위험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네일사롱 제품은 경고 및 주의사항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살롱의 환기를 유지하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해야 하며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노동부 관계자는 뉴욕타임즈의 네일업계 탐사 보도가 나간 후 뉴욕시 네일사롱 업주와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계몽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막말로 벌써부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대선 지지율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서퍽 대학은 뉴햄프셔주의 공화당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18일에서 22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는 11%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제프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정치권에서는 무시당하지만 유권자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49%에 달해 유권자들의 호불호가 극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또 다른 유력 후보인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이르면 다음 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 2012년 허리케인 샌디 피해 복구 과정에서 보여준 강력한 리더십으로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브릿지게이트 파문으로 인해 지지율이 급락하고 23일 기준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30%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크리스티 주지사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대학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오면서 학자금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는 만큼만 갚자는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있었는데요. 연방정부 학생 융자 프로그램인 스탠포드 론의 이자율이 다음 달부터 내려갑니다. 대학 진학 및 성공 연구소는 연방정부의 스탠포드론 이자율이 오는 7월부터 인하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소는 2013년 연방의회가 제정한 대학 학자금 지원법에 따라 학부생들에게 주는 스탠포드론의 이자율이 오는 7월 1일부로 4.29%로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4.66%에 비해 0.37%포인트 낮아집니다. 이와 같은 인하는 스탠포드론의 보조융자와 비보조융자 프로그램 모두 해당됩니다. 또 스탠포드론의 대학원생 비보조융자 이자율은 6.21%에서 5.84%로 인하되고 학부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대학원생에게 제공되는 연방 대출 프로그램인 플러스 대출의 이자율도 7.21%에서 6.84%로 인하됩니다. 하지만 연구소는 학부생의 스탠포드론 이자율이 2016에서 17학년도까지 5% 이상, 2018에서 19학년도까지 6%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욕주 운전면허 신청이나 갱신 시 체류 신분 확인이 강화됩니다.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들도 우편 갱신이 불가능해지면서 직접 차량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지난 18일부터 뉴욕주 개인 운전면허 소지자가 상용 운전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을 할 경우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신청자는 본인 증명, 거주 증명 서류와 함께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 합법 체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타주 상용 면허 소지자가 뉴욕 면허를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 증명, 거주 증명 서류와 합법 체류 증명 서류, 생년월일 증명 서류, 소셜 시큐리티 카드, 원본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주 초로 기존 면허 소지자들도 우편갱신이 불가능해지고 직접 차량국을 방문하도록 변경됐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4월부터 상용 운전면허 규정을 연방 규정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의 팀 레논 부국장은 체류 신분 확인은 연방 교통부 규정 강화에 따른 것이라며 운송업계에 불편이 예상되지만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계속 적자이고 주의회는 추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하고 부담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떠맡기고 있는데요. 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하라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트라이스테이트 트랜스포테이션 캠페인, 뉴저지 환경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어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뉴저지 트랜짓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뉴저지주 의회에 대중교통 관련 예산을 추가로 책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단체들은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면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도로에 차가 늘어나 교통 혼잡과 환경 오염도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뉴저지 트랜짓은 약 6천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을 약 9% 인상하고 열차의 운행 편수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회는 뉴저지 트랜짓의 추가 예산 편성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실제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이 취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요금제는 의회 표결을 거친 후 2016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과 터무니없이 적은 양으로 홀푸드 마켓이 뉴욕주 소비자 보호국에 적발됐습니다. 홀푸드 측은 의도적인 속임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은 홀푸드 마켓에서 판매되는 각기 다른 포장식품 80개를 구매해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중량이 실제 무게와 다르게 표기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식품은 모두 적정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돼 왔습니다. 소비자보호국은 실제 무게와 다른 것으로 나타난 80개 제품 가운데 89%는 연방상무부가 정한 포장식품 무게의 최대 오차 범위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채소 포장 제품의 경우는 평균 2.50달러가 더 높게 표기됐고 한 제품은 무려 6달러 이상 비싸게 팔렸습니다. 또 뼈 없는 닭고기는 파운드당 10달러였지만 실제로는 파운드당 4달러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소비자보호국은 지난 2010년 이후 홀푸드 마켓의 포장식품을 대상으로 107차례 조사를 실시했고 총 80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홀푸드 마켓 측은 의도적인 속임수로 더 높은 가격을 받은 적은 없다며 소비자보호국의 조사에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고 실제보다 더 비싸게 받은 제품은 소비자에게 환불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6.25 전쟁 65주년을 맞은 오늘 공군 전후회 모임이 LA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참전 용사들 가운데 공군 조종사로 수십 차례 출격했던 한인 노병을 박시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오늘 오전 한인타운의 한 호텔에서는 공군 출신들의 전후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6.25를 하루 앞둬서인지 오늘은 10명이 넘는 참전용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미 머리가 휘어진 참전용사들은 그 시절을 생각하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떠난 전우들을 위한 묵념을 하며 그들이 편안히 눈을 감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전 당시 소위 계급으로 90번을 넘게 비행기를 몰고 출격을 했던 이배선 씨는 당시 전사했던 동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다고 말합니다. 같이 나갔던 출격한 동료들이 함께 독일성이 적 포탄에 맞아서 그 적재에 떨어지는 거 두고 그 기지로 돌아오는 그 참을 수 없는 이런 심정, 흥분된 마음. 이배선 씨는 동료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에 우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한 그 희생, 그런 것이 없었으면 오늘의 우리들이 있었겠느냐 하는 그 이런 그 애절한 느낌을 느끼고, 이와 함께 이배선 씨는 한국전 당시 있었던 자료들을 모두 들고 나와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은 사진들을 보며 옛 생각에 잠깁니다. 한국 전쟁 발발 65주년이 되는 해 미국에서 모인 한국전 참전 용사들.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온 용사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고 이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읍니다. MBC 뉴스 박승원입니다. LA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위안부 집회가 열렸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 80마일 자전거 횡단에 나선 두 청년이 이 집회를 주도했는데요. 9월까지 이들 청년이 지나는 도시들에서 대대적인 집회가 열릴 전망입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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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의 참상을 알리고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촉구하는 수요 집회가 LA 총영사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소수의 참가자지만 피켓을 든 이들의 모습엔 비장함이 묻어납니다.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 80일간의 자전거 횡단을 계획한 심용석, 백덕열 두 청년이 이번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님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미국에 가져와서 똑같이 수요일에 할머님들의 목소리를 사람들한테 알려보자 해서 미국에서 수요 집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제 별세한 또 한 명의 위안부 피해자 김연희 할머니의 넋을 기린 두 청년은 대장정에 앞서 굳은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 분 한 분 또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니까 저희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더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내일 글렌데일 소녀상 앞에선 김연희 할머니의 추모식과 함께 이들 두 청년의 출정식도 열립니다. 3,728마일의 횡단은 이번 토요일 시작되며 9월 7일까지 미국 12개 주를 지납니다. 워싱턴과 뉴욕 등에선 다시 한번 일본 영사관 앞 수요 집회를 주도할 계획입니다. 이들의 횡단 기록은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학 연료가 아닌 두 청년의 심장과 두 발로 달리게 될 이번 미 대륙 횡단이 전 세계는 물론 일본 정부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호주의 명물 코알라. 하지만 호주 정부가 코알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데요. 왜일까요? 호주 빅토리아주 케이프 오트웨이. 온순하고 귀여운 코알라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늘 북적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파리 하나 없이 가지만 앙상한 유칼립투스 나무들.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코알라들이 나뭇잎을 모두 먹어치웠기 때문입니다. You're seeing dead koalas in the bases of trees, stripped trees, whole forests, and just a koala sitting on the bottom of the trees dying. 결국 두 정부가 코알라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긴 막대로 높은 나무 위에 있는 코알라를 유인해 올가미로 목을 낚아챕니다. 이렇게 붙잡힌 코알라는 마대 자루에 담아 옮겨진 뒤 진정제를 맞고 본격적인 건강 검진을 받게 됩니다. Just open the mouth and we look down there and we look at the wear of the teeth, especially this first. 검진 결과에 따라 코알라의 운명이 엇갈립니다. 건강한 코알라는 다시 숲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아픈 코알라는 안락사를 당합니다. 암컷은 피임 시술도 받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에도 코알라 700마리를 비밀리에 안락사시켰습니다. Sustainable density is thought to be about 1 per hectare, and what we're observing on the ground is about 3 to 4 as a minimum, and up to about 20. 하지만 동물 인권 단체들은 코알라에게 가장 큰 위협은 개체수 과잉이 아니라 과도한 벌목이라고 반박합니다. 코알라가 살아갈 터전이 줄어든 것이 근본적인 문제란 겁니다. Every single tree in Australia right now needs to be protected. And unless that happens, I can promise you the koala is going to go to extinction. 하지만 호주 정부는 필요하다면 추가 안락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수감됐던 50대 남성에게 625만 달러를 보상합니다. 시 감사원은 24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지난해 풀려난 53살 조너선 플러밍에게 625만 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레밍은 지난 1989년 브루클린에서 친구인 마약상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5년형을 선고받고 24년이 넘게 복역했지만 지난 2013년 재조사에서 무죄가 입증됐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베이글 가게를 운영하던 한인 업주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 종업원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형차별 소송을 당했습니다. 당시 17세 여학생은 이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13년 10월 타인종 종업원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여학생은 업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스케줄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씨가 계속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에서 50대 한인 여성이 공금 횡령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서머셋 카운티 검찰과 브리지워터 경찰국은 어제 브리지워터 커뮤니티 서비스에 근무하던 52살 윤자 디바인 씨를 절도와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시니어 레지던트 매니저를 맡고 있던 디바인 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32만 5천 달러의 불법 수표를 개인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부 뉴저지 카지노 설립에 대해 주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어리 디킨슨 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6%는 애틀랜틱 시티 외 지역에 카지노를 세우는 것에 반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찬성은 37%에 그쳤습니다. 오는 11월 본선거에서는 북부 뉴저지 카지노 설립 허용을 위한 주 헌법 개정의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선선하면서 오전 중 약간의 비가 내리겠고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도 대체로 흐리겠으며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월요일은 기온이 오르면서 다시 더워지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